다른 사이즈 하나 안 더워. 청송 군민입니다. 네? 네, 맞아요. 좋긴 좋은데 더워서 멋있습니다. 짜도 한 줄에서 근거 있습니다. 저는 청송군 안전정책과장 김태규입니다. 먼저 청송군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송 무료버스 운행을 하고 한 25% 증가한 1,000명 정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 배출 저감과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한, 그리고 2022년 9월 농어촌 버스 무료 승차, 청송군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이 이용하는 게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 이러한 우리 군의 우리 도지사님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버스 자체를 군에서 소유해가지고 공공으로 완전히 버스도 만들고 운행하고 그러면 기사도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그래 하는 게 나았나. 그래서 개인이 하면서 지원하는 게 나았네. 개인이 했을 때 지원이 나왔습니다. 공공을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타지는도 뭐 세종시도 그런데 그 배우고 인근시군에 많이 왔다 갔습니다. 전라도도 왔다 갔는데 논리 간단합니다. 현재 수입이 되는 요금이 얼마인가 우리가 산출이 되거든요. 5년치를 산출해 보면 평균 대액상 나옵니다. 청소부를 보고 우리 전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희들 군부에는 시에는 우리가 행정권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시내버스 개념을 우리 이시환기 시군 중에서도 군부에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장 경제 효과는 3억 5천 하면 우리는 실제로 대충 계산해도 한 20억 이상의 시장 경제가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저 제가 경북의 생생한 이야기, 오늘은 또 청송의 생생한 이야기 들으러 우리 지사님 이게 청송 공짜버스 타고 출발을 하셔 지금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경북에는 생생버스가 있고 우리 청송에는 또 공짜버스가 있습니다. 네, 오늘 청송을 간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청송 한동사가 연구 단지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초리 지사님을 청송에서 모시게 돼서 청송 군민의 한 사람 또 군수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정을 좀 잘 만들고 해서 살고 싶은 청송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지사님이 청송군에 좀 농정에 힘을 좀 실어주시고 또 청송군 이쁘게 잘 봐주시고 한번 잘 만들어 살 수 있도록 많은 힘과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청송군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청송에서 이 무료버스, 공짜버스 만드는 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이제 청송이 8만 5천에서 2만 5천을 줄었다는데 지나면은 청송군에 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무지수로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해가 다음 일자리가 뭐겠느냐, 아이디어 산업. 오늘 그래서 대학 학과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대학이 없이는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네, 타실 분 없네요. 자, 출발오라!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이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네. 조금만 더 가서 지금 신호등이 걸렸대요. 저희 생생 간담회 현장에서도 우리 청소국민들의 이야기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 내리시면 오라이 한번 해주세요, 지사님. 지사님, 우리 농업연구사 이남비 씨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그래서 농산물 사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송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들의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석, 그리고 저희가 퇴비 분석도 하고 있어서 퇴비 성분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은 분석 가능합니다. 너 우리 대신에 너가 해라 이러면 안 되나 이 말이야. 지금 가능합니다. 그걸 협의해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 해줘야지. 우리가 시간 빠지게 해가지고 가가 또 생각하고 끝으면 뭘 분석했는지. 유효인 토양을 토양을. 네. 사반을 나오네.
있습니다. 이 박사 훨씬 나왔습니다. 색깔이 다르잖아. 저도 반갑습니다. 문제 많이 되고 있는 쓰리, 또 냉해, 일소, 태풍 모든 부분에 대한 이상 (5년) 내에는 이 조직 배양실을 통해서 저희들 30만 원 이상의 매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동, 교육동, 유세동입니다. 이편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사과변대목 이 자리를 빌어 국토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지사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 저희 제작판 수행을 발굴하고 저희들 저희의 기술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은 저희들 계획하고 농작물 생육 상황과 병해충을 또 가능을 활용해서 생육 상황과 병해충을 저희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저게도 운영해가지고 저희들 교육동 1층에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원래 대구 사과거든 이게. 대구 사과는 경산 사과예요. 경산은 사과가 없어요 지금. 그런 지가 이제 한 10년 됐죠. 그럼 3, 40년 후에는 여기도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장목이 뭔지 맞습니다. 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30년 후는 우리 어느 누구도 예측 못해요. 대구 사과가 몇 년도성에 또 몇 년도에 없어졌느냐, 그몇 킬로까지 올라가고 몇 킬로 올라가느냐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는 앞으로 50년까지 괜찮으니까 걱정 여왕 기농한 사람 걱정 없다. 지금 청해 조사하는 거 보면 보고서 보면 2070년이 되면 우리 여기 국내에 한 0.8%밖에 사과 적지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고 청송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뭐 부지런하면 돈 벌이겠죠. 근데 이제 다른 농업보다는 사과 농업이 그 땅을 어떻게 구했어요? 근데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고추 농사 짓느라고 사과 농사 짓느라고 천국과 지옥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리고 성주 참외도 참외 농사가 참 힘들거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들이 청송사과한테 오잖아요. 아 정말 일하기 너무 좋다. 마구 믿었어. 일하고 또 순수하다. 그러면 사과를 300박스씩 갖다 놓고 같이 팔아라. 이러면은 항상 영주시장이 자기 최고라 이거야. 그럼 볼 것도 없다. 시장에서 어느 게 먼저 팔리는 거 보자 하면 자기들은 팔고 있는데 청송은 다 팔리고 없어. 제일 먼저 팔린 게 청송이었어. 사랑합니다. 보면 된다 하더라도 연봉 5,500만 원. 그러면 3,000평 하면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에 세금을 얻는 것도 우리는 숨 쉬는 겁니다. 뭐 타다고 경상북도 타다지 마라. 우리 갈 길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자. 우리 살 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지. 아이 감사합니다. 주사님. 청송군 항로와 UCT 프로젝트 협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3. 청송군 생생단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사과에 대해서 우리 또 청송사과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설명을 수장님께서 청송사과 자랑은 뭐 거의 청송사과 홍보 대사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청송군의 이철우 지사님 청송군 방문을 청송군민을 대표해서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군은 농업이 일이고 또 우리 삶이 질을 높여주는 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에는 지사님 꿀뚝에 연기라는 공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산소 카페 청송군입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 4년 연속 도시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청송사과 KF 11년 연속 우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산업은 자연과 산림과 환경을 우리의 미래의 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장은 유치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공장 하고 싶은 분들은 구미 가든지 포항 가든지 청송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저 지사님들 큰 걱정 하나 들어드립니다. 공장 유치 안 하겠습니다. 웅도 경북 이철우 지사님이 가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상북도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 조사에도 이철우 지사님의 행정 능력과 지도력은 공히 인정받고 있는 1등 이철우 지사입니다. 네. 지사님, 청송군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송군 농업이 살아 숨쉬고 청송사과가 세계의 사과 1등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지사님의 가시는 길 생생버스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잘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의 승승장구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1등 웅도 경북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지사 4년 하고 5년째 하면서 우리가 대학을 특화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하나씩 쳐져가지고 서울에 있는 것만 아마 있고 나머지는 다 죽게 생겼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교육부를 없애고 대학을 넘겨달라. 시군도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게 아니고 감만 놓을 사람 있고 대추만 놓을 사람 있어야 되지. 정성처럼 사과만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특화가 되는 거지. 왜 똑같은 시군을 만들어서 순서 만드느냐 이게. 그게 서열화가 되는 거예요.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1등이었습니다. 1970년까지. 그때는 농사만 짓고 살았기 때문에 땅은 제일 늘고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일이 일자리가 농사뼈였기 때문에 1등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것보다는 공장하는 게 소득이 높으니까 차츰 올라가가지고 서울로 가는 바람에 지금 청석이 8만 5천 명에서 2만 5천 명 됐다 하는. 아까 그분들이 기촌했다 하는 기양했더라고요. 국민학교 3학년 때 떠났다 다시 왔다 사과농사 지러. 그런 분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옵니다. 이제 1차 산업 시대는 우리가 1등 잘 살았어요. 농사 짓고 살 때는. 그래서 도청에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2차, 3차 산업은 우리가 뒤졌다 이게. 4차 산업은 뭐냐 이게. 2030년부터 시작된다는데 앞으로 한 7년 남았습니다. 4차 산업이 오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알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뭘 해야 되겠느냐 이게. 4차 산업이 뭐냐 이게. 4차 산업은 인간 대신에 기계가 일을 하는 겁니다. 기계가 일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사람이 할 일은 뭐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일자리입니다. 사람 하는 일은 기계를 부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로봇, AI, 자동기계 이런 기계를 어떻게 잘 유용하게 부릴 수 있느냐. 그게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산업이 1등 산업. 그래서 오늘 대학을 모시고 와서 앞으로 항노화, 이제 영노화, 항노화는 늙는 거를 방지하는 거고 영노화는 젊어지는 거예요. 이성우 저 회장님 그 옛날에 의장하다가 지금 문화원장 하신다 하는데 앞으로도 멀었어요. 노인 행사하지 말고 아직 영노화 다시 거꾸로 가는 시대.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구 가톨릭 대학 우리 성한기 총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청송 카페에서 산소 카페에서 더 젊게 사는 이제 연세 많은 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이 결혼도 안 하지 애도 안 놓지. 그러니까 우리 딸은 오래 살아야 되는 거야. 영루와 거꾸로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는 산업. 그래서 연구하는 산업, 아이디어 산업 이게 1등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뭘 하게 되가 있느냐. 근본적으로는
놀고 먹고 즐기는 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놀고 먹고 즐기는 거. 놀고 먹고가 청송에 지금 다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놀고 먹고 즐기는 거. 그래, 청송 군수는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야. 청송군에 깨끗한 데 가서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사과 먹고 즐기고 조항산 즐기고 관광 리조트 호텔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해야 돼요. 꿀뚝사료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놀고 먹고 즐기는데 일자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은 경상북도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끓는 거야. 서울 사람들 집 다 버리고 일로 다 와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놀고 먹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끼 생산품이 적어요. 그래서 농업 대전환, 농업 소득을 2배 올리겠다. 농업 소득을 기본 2배고 많이 올리면 5배까지. 농사 지으면 소득이 많이 될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농사 지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43%밖에 안 돼. 전쟁 나면 우리 반은 굶어 죽어야 돼요. 전쟁 나면. 지금 외국에서 농산물 안 들어오면 우리 43%만 작업이야. 그 43%는 소고기, 뭐 돼지고기, 사과 같은 거 다 포함해가 그런 거고, 곡물, 우리가 쌀, 보리, 밀, 콩 이런 것들은 20%밖에 안 돼요. 20%.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도 농사를 많이 지어서 농업 대전환을 통해서 농사도 생산성도 엄청 높이고 많이 지어서 이거를 한류 때문에 우리 한국 음식이 엄청 인기 좋습니다. 그래서 가공해서 외국에 파는 이런 한류를 잘 이용하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당장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공장에 당장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그냥 있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일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을 어떻게 데리고 오겠느냐. 대학생을 데리고 와서 학교도 지금 텅텅 비가니까 대학생 데려와서 그 가족도 모시고 오는 그런 비자를 도지사한테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자매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 1년에 경상북도에서 3만 명씩, 대학생 10,000명, 가족이 2만 명, 매년 3만 명씩 데려와가지고 한 10년만 데리고 오면은 여기 농사 지을 사람, 일할 사람 꽉 찹니다. 그래서 농사도 마음 놓고 소득도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경상북도 하는 일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2030년 이후에는 경상북도가 다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고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청송의 지도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산속 카페를 보셨습니까? 846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입니다. 엄청납니다. 도민이 잘 살고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이는 경상북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결할 문제, 그리고 해법, 그리고 경상북도 도정 운영 방향, 그리고 청송군과 함께하는 지방시대 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선망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OECD 꼴찌,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잠재성장률 2050년 OECD 꼴찌로 예상, 자살률 현재 OECD 1위. 그래서 행복지수는 세계 59위로 선진국은 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행한 나라로 느끼고 있습니다. 원인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국토 면적 12.1%의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87%가 서울에 몰려서 극심한 경쟁과 해결한 가치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수도권병으로 진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수도권 과밀화 국가입니다. 해마다 10만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9천 명의 청년들이 경북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수도권병은 국가 경쟁을 좀먹고 있는 국가 차원의 위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는 지역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발전을 견인해서 국민이 행복한 시대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이 뉴욕에 살든 시카고에 살든 휴스턴에 살든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럽 선진국인 독일도 미넨에 살든 프랑크푸르트에 살든 마찬가지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를 갖춘 작은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북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경북은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과제인 산업과 교육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교육혁신 시범지구에 가장 먼저 선정이 되었고 글로컬 대학 전국 최다인 4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들 대학은 세계 대학으로 성장해서 같이 경쟁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한울 1호기 준공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 생태계를 복원을 했고 KTX 요금처럼 전기요금도 거리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마련을 했습니다. 국가 첨단산업 후보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 곳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반도체 배터리 특허단지 위치가 선정이 곧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국가 전략산업 중심지로 경북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분야, 반도체, 배터리 등 지난 1년 동안 1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민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북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KUCT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대학에 대한 투자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1시군 1대학 프로젝트를 확산하고 결혼과 취업과 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방 정주시대 모델을 22개 시군에 이룩하겠습니다. 경북의 신산업은 4대 신산업으로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포항과 안동을 중심으로 바이오 생태계가 구축되고 경산과 의성, 울진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반도체, 배터리, 특허단지 지정이 되고 그러면 국가의 4대 신산업의 지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SMR 국가산단과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전기요금 차등제 시범단지로 만들어 신규 국가산단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대학, 산업단지, 공공시설을 신기술, 4차 산업 신기술 실험장으로 개방을 하고 4차 산업 혁신기술 테스트할 수 있는 자원을 내년부터 300억 원 별도로 편성을 해서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기업과 대기업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술과 제품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대전환을 완성하기 위해서 농업대전환을 확장을 하고 아울러 유통 물류 분야 혁신까지 이루어내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광역 농산물 유통 물류센터를 만들어 유통 물류의 규모화를 달성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 물류까지 함께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북 농업과학기술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여 농업의 카이스트인 경북농업과학기술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머물고 즐기는 관광을 위해서 공공재원을 마중물로 제공을 하고 민간 투자를 추가 유치하여 한 시군마다 특색 있는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해서 건설하는 일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북 관광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호국의 성지로서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에 대한 여우를 깍듯이 하고 외국의 우수한 인재와 가족들이 우리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광역비자 발급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열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북농업과학기술원 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도입, 지역별 차등 수과제 확대, 국가균형발전 인지예산 제도 등 지방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한 입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청성군과 함께 열어가는 지방시대입니다. 본 간담회에 앞서 지난주 경상북도와 청성군, 경북연구원이 청송의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송군에서 제안하는 현안사항, 건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수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재인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황산, 그리고 청송 꽃돌, 그리고 백석탄 등을 세계가 인정을 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황산 왕모델 복원사업, 주산지 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청송의 산소카페가 경상북도 나아가서 세계 산소카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송의 농업 전환입니다. 한검사가 연구단지 그리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 사과의 미래지향적 재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과 주산지로서의 청송 브랜드를 확실히 굳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과 연계한 동서횡단철도 건설, 그리고 영천에서 청송 양구를 잇는 남북구축고속도로를 조기 건설을 건의해서 산수카페 청송에 오는 편안한 교통수단들이 방법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와 청송군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가 2개월에 걸쳐서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청송군 항로화 UCT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지방화를 성공시켜야 되는 핵심 과제에 있습니다. 이 두 지방화 과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대통령님과 이철우 지사님이 함께 이끌으시는데 목표의식은 명확합니다. 지금 저출산 양극화라는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문제의 해결책은 지방화밖에 없다라는 공감대를 두 분이 가지시고 중앙 독점의 카르텔을 법령을 바꿔서 지방으로 권한 이전으로 속도감 있게 바꿔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한 권한 이전이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의 운영의 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과 중앙정부가 공동 운영하고 그리고 여기 오신 지방 중소기업들과 우리 대학이 함께 지방 주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의식을 바꾸어서 전국적으로 지방 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방시대는 비수도권만 살리는 게 아니고 수도권을 함께 살리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은 출산율에 관한 한은 이미 소멸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 5개 구가 0.4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인력들을 지방에서 올라간 청년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라간 청년들의 떠돌이 생활로는 결혼과 출산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도권병을 고쳐서 청년이 정주하는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K-UCT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이 머무는 정주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문화 여건이 필요합니다. 5번 UCT의 핵심은 청송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청송에서 교육받고 청송에서 취업해서 수도권처럼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경북에서는 청년 정주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 가지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육, 취업, 주거, 결혼 정책을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가대에서 우리 청송과 함께하는 항로와 UCT를 학과를 만들게 되면 그 학과의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고 여기 함께 들어온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대기업 수준 임금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은 대졸 임금을 보장하고 그리고 여기에 주거를 하게 되면 10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여기서 청송에서 결혼하면 결혼 지원금을 1년에 1,000만 원씩 5년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기가 태어나면 무상 돌봄을 해주는 체계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청년 정주를 위한 통합 정책이 정부의 평가를 받아 전국 1위로 저희들이 확정이 되고 9월 16일 날 대통령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결국 K-UCT는 바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지방의 청년 정주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K-UCT인가? 왜 대학 중심의 도시인가는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1세기는 아이디어 산업 시대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이 핵심이다. 그래서 가톨릭 대학이 여기 들어와서 결국 대학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지사님의 철학에 바탕한 겁니다. 핵심은 대가대에서 항노화 산업에 일자리를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 들어온 기업들과 함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앞으로 들어올 항노화 외국 인력들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 지방시대는 지방대학시대라는 것을 입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대학 권한이 가져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대통령께 권한을 드려서 교육부 권한을 가져와서 경북이 최우선적으로 시범정부가 되고 5번 그런 혁신을 바탕으로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최고의 혁신대학이 경북에서 최다 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오늘 들어오신 잿빛 같은 작은 기업도 최소한 20명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수요에 바탕에서 대가대와 여기 오신 4개 고등학교가 역할 분담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거기 들어온 학생들은 특히 우리 항노화 사업이기 때문에 항노화 숙소를 만들고 그리고 대가대 의료시설까지 함께해서 정주 인프라를 만들어서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K-UCT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항이나 구미 같은 이미 대도시에는 기업과 대학이 있어서 정주 여건까지 보완해서 도에서 연결시켜드리는 내생형으로 그리고 의성처럼 특화산업이 세포배양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대학과 기업을 유치하는 형태로 울릉같이 섬지역인데 학생이 없는 지역은 한동대가 들어가서 같이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 글로벌 학기로 글로벌 협력형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BYC형은 공동기획입니다. 2개월 동안 청송군과 대구 가톨릭대 저희들 도가 특화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항노화로 정하고 그리고 대학과 우리 도가 함께
기업을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청송 항노화 UCT를 끌기 위해 핵심은 대구 가톨릭대 항노화 연구센터가 직접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노화를 중심으로 한 유바이오학과, 계약학과 20명을 해서 항노화 캠퍼스, 대구 가톨릭대 청송 캠퍼스를 운영하고 청송 출신이거나 청송에 살고자 하는 청년 20명을 무시험 전형으로 뽑아주고 2년 동안은 본교에서 그리고 2년 동안은 청송에서 공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졸업한 학생들은 지금 함께 하신 교촌 그리고 제핏, 바이나리, YS 종합상사 등 기업 연구소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고 공동으로 항노화 연구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항노화 산업화를 이끌게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대가대에서는 봉소와 함께 아동부터 시작해서 치료까지 하는 순회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송에서 하고 있는 항노화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러운 거라 보는 것인데 우리 항노화 사업에서는 노화는 하나의 질병이고 치료돼야 될 거로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서히 늙는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37세에 한 번, 그 다음에 57세, 62세에 한 번, 그리고 80세에 한 번 급격히 늙습니다. 그런 것이 돌연변이 등으로 해서 과학적 수치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에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미래에는 천연두나 홍역처럼 노화는 과거의 교과서에 있는 일로 바꿀 정도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청송에 들어오는 항노화 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항노화 물질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성분을 분석하고 그 물질이 간이든 뇌든 어디서 움직이는지 생체 진동 코드를 조절해서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그거에 바탕에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꿈이 아닌 게 여기를 이끄시는 남홍길 원장님은 40년 가까이 이 분야를 연구한 대한민국 과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국내 최초로 네이처 사이언스 셀 논문 3대 과학지의 전부 논문을 게재하신 분입니다. 특히 이분은 노화 중에서도 세계 최초로 식물 노화 연구를 해서 이분의 연구한 부분이 유전자 명명으로 오래 살아라는 명명이 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노화 연구소와 항노화 청송 캠퍼스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청송 사과의 고부가 가치입니다. 지금 사과 껍질에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파이세틴이라는 성분과 장내 미생물 건강 생태계를 구축하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고 이 부분을 연구진에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파이세틴이나 팩틴이 잘 자랄 수 있는 청송 사과의 품종을 만들고 재배 환경, 햇빛 양 등 조절하는 형태로 청송 사과를 더 고부가 가치 명품 사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바탕에서 이러한 파이세틴과 팩틴 성분을 바탕으로 식품, 화장품 그리고 제약 분야까지 하는 항노화 산업으로 육성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홍길 교수님이 말씀하시듯이 항노화하면 청송사과하면 항노화가 떠오를 수 있도록 메카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교촌에서 함께 오셨습니다. 교촌 근흥강 회장님께서 청송을 비롯한 BYC 청정 지역에서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겠다고 정일경 학장님과 저희들이 찾아뵙고 원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흥강 회장님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이태리 출장 때문에 오늘 상무이사님이 함께 해 오셨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청양, 홍고추, 고추냉이, 딸기 등 가장 청정 지역의 원물에 대해서 소매하고 싶다라는 부분과 대구 가톨릭대와 함께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러한 부분을 외식산업 등 식품가공산업으로 육성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항노화 연구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촌과 함께 항노화 푸드산업을 육성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는 첨단 기업 4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은길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는 기업들 제핏은 매출액이 작년에 2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7월까지 이미 10억을 이상을 달성하고 있고 학사급 인력만 지금 현재 20명을 우리가 양성해 달라고 요청을 주게 있습니다. 이 제핏은 물고기 임상으로 노화를 연구하는 데입니다. 지금 동물복지 때문에 물고기 임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FDA 지금 중해제약과 함께 FDA 승인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핏은 노화 물질을 연구하는 데입니다. 요거하고 함께 들어온 바이나리는 전 세계 최고의 이런 노화 물질들이 실질적으로 세포의 투명화 기술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어디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연계 기업으로 들어오는 레벨 체인지와 네오 루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되게 되면 바로 시제품과 항노화 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함께 들어와서 청송을 항노화 메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UCT를 노벨 수상자들을 모시고 연말에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는 대구 가톨릭대학 같은 지역대학을 키워서 청송의 항노화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청송에 정주하는, 그래서 대통령님이 꿈꾸시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경북에서 가장 먼저 구체화해 나가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떠른다 하니까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 갖고 있죠. 울릉도에 맞는 과를 하나 만들겠다. 그 울릉도 고등학교 3학년 몇 명이 15명이 돼요. 인문계 공부하는 아들이 15명인데 15명 중에 10명을 그냥 시험 안 치고 특례 입학시켜 주겠다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를 30명 과를 만드는데 울릉도 고등학교 다 해봐야 15명이니까 10명 넣어주고 20명은 육지에서 받아서 울릉도 가서 공부하도록 그 과를 만들겠다니까 울릉도의 어느 독지가가 그런 좋은 일이 있느냐. 내 울릉도 평생 그 85대 분인데 울릉도 평생 살면서 대학 들어온다 하는 거 처음 들어봤다. 이야. 그래서 내 땅이 그 좋은 데 있으니까 땅을 1000평 줄 테니까 그 집을 지어라. 그래서 땅을 1000평 내놨어요. 평당 2천만 원입니다. 그게. 울릉도 땅이 제일 좋은 데는 6천만 원이고 건드리 땅 하면은 500만 원이고 그거는 좋은 땅이라서 2천만 넣으면 안 돼요. 그걸 1000평을 내놨어요. 그래서 울릉도에 대학이 들어간다 하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학을 우리한테 맡긴다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BYC라고 했는데 봉화영양청송에 뭘 하가 대학에 들어가겠느냐. 이래가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구 가톨릭대학에서 그 청송 사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연구를 하고 아까 그 연구원장님 그분은 평생 그 항노화 연구한 분인데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서 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도 받고 그래서 청송도 대학생이 올라면은 한 20명을 그냥 받아준다 했잖아요. 20명을 시험 안 치고 그리고 20명 받아주고 자기가 항노화 공부할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 같이 연구를 하자. 기업들이 아까 공장 안 받는다 하는데 이런 공장은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매연이 없는 공장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들도 여기 유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여기 취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취직하는.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면은 이 대학생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7대3이면 대학생 30%, 고등학생 70%입니다. 우리가 구미나 포항 같은 데 기업이 들어오면은 얼마 전에 윤 대통령 모시고 구미에서 SK 실토론 MOU를 했습니다. 2조 3천억 투자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냐? 1000명이 필요하대요. 1000명이면 그러면 학생 반도체과 대학생 300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 700명. 이거를 내놔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금호공대, 경북대학교, 포항공대, 영남대학교, 각 대학, 가톨릭대학 이런 대학에 반도체 전공한 학생들 SK 실토론 갈 사람 손들어라.
이 공동으로 공부시키는 애들은 3학년, 4학년 2년 동안.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간내 고등학생들 실토로 취직할 사람. 그래서 제가 그거를 1000명을 다 뽑았어요 벌써. 뽑아서 공동으로 공부시키고 고등학생들도 기업에 나가서 또 가들 공부시키고 또 대학 교수들도 공부시키고. 그래가 바로 졸업하면 그 회사에 무시험으로 취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학교 졸업한 아들이 헤매고 다니는 이런 이 대학교 자제 시험은 50군데 쳐야 됩니다. 50군데. 시험 안 치고 그 회사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도 좋아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공부시키고 우리 실습장에 실습하고 오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어요. 삼성 같은 데 애들 뽑아놓으면요 6개월 동안 실습시켜야 돼. 새로 공부시켜요. 새로. 그래서 이런 계약 맞춤형으로 공부시키고 취직하는, 또 고등학생 졸업하들은 2년만 있으면은 대졸 임금을 맞춰주겠다. 대졸이. 또 대학교 가고 싶으면 야간 온라인으로 공부하든 그 인근 학교에 진학하면 그 돈 다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도 2년 이상 그 취직회가 있으면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또 임금도 대학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는 기업하고 우리하고 도하고 그 해당 시하고 그렇게 이제는 이 지역에 태어난 아들이 학교도 막 서울로 가고 또 취직하려고 또 서울 가고 해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10만 명이 서울로 갑니다.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취직해도 서울이나 여기 청송이나 취직해도 월급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서울은 생활비가 2배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살기는 서울 사는데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방시대,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 공부하고 거기에 취직하고 뒷산으로 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개 시군에 일개 대학을 무조건 만들자. 그래 오늘 이거 서강기 가톨릭대학 총장님이 책임지러 왔으니까 박수 한번 해주시고. 뭐 대학교 총장은 거짓말 안 할 거예요. 도지사도 선거로 내가 또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들은 한번 이야기했는 거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다짐을 한번 하세요. 오늘 저 학교에서 이 청송 IC로에서 들어오는 순간 이미 공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틀고 오다가 에어컨 끄고 창문 열고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저희 대학이 원래 이 의료, 보건, 식품, 농학 이런 분야가 굉장히 강한 분야이고 또 특성화해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중간에 그 학과 교수님들 다 오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청송의 산소카페 청송군과 우리 항노화연구소, 학교의 정식 명칭은 역노화연구소입니다. 역노화연구소에서 하는 일과 역노화라는 개념과 산소카페라는, 청송의 산소카페라는 개념이 정말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저희가 저도 한번 다녀갔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들과 군의 또 관계자들과 기업인들과 몇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오늘 이 이제 안을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항노화 기술 그리고 연구 능력을 총 집결해서 항노화 인력 양성하고 항노화 산업 발전에 우리 대구 가톨릭대학이 크게 기여해서 청송이 더 깨끗하고 더 잘 사는 청송으로 만들도록 저희 학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우리 장남기 공화국 그 일대 주변으로 아주 위치가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적지일 겁니다. 제가 정말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위치 문제는 저희 그 교수님들하고 그 내부적으로 거의 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지사님 오늘 근무복 참 멋있습니다. 예. 울릉도가 땅 내놓던데 땅 내놓을 사람 없어요? 나중에 땅 내놓을 사람이 있거든. 그 군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 가서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는 돈 아무리 줘도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출산 문제 이야기하다가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 UAE 갔는 거 아시죠? UAE. 그 UAE 그 왕하고 그 나라 아직 왕이 있어요. 왕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기름 팔고 이래가지고 세계적인 부자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인구가 1000만인데 순수한 자기 나라 인구는 120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방글라데시 뭐 이런 그 이웃 나라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인구를 늘리려고 엄청 노력을 한대 자기들은. 그래서 인구 늘려고 하나 넣으면 돈 얼마 주는지 아느냐. 윤석열 대통령 보고 돈 가는 안 됩니다 이야기하더니 하나 넣으면 돈 얼마 주는지 아세요? 얼마 줍니까? 이러니까 우리 시민은 얼마 주겠어요? 네? 100억 하나에. 너무 세다. 진짜 많이 썼다 너. 정의연 10억 그 너무 작고 40억 준대 40억. 하나 넣으면 40억 주는데도 현상 유지가 어렵대. 현상 유지는 2.1입니다. 둘이 만나가 2.1을 넣어야 현상 유지인데 2.1이 안 된대. 2.1 겨우 유지 안 돼. 이웃 나라 그때 이제 이란 이야기한 거. 이란이 호시 침침 노린다면서 이란은 몇 명 놓겠어요? 이란 우리 박 의원 여성 의원님 박신영 의원이 예. 3명 그 우리 경찰서장 예? 4명 그것도 소방서장 4.5 우리 노인회장이 오늘 안 오셨네. 심회장이 오늘 수술했다 갔나? 그 연세 많은 분들 그러면 이성우 의장님 옛날에 몇 명 났어요 본인은? 4명. 그렇게 안 났어요. 우리나라 평균 6명 났어요. 우리 아버지 시대 때 그 사람들 6명 났습니다. 6명. 그래 그거는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데 자기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이란에서 아랍에미리트 사람 누가 부의장이 낳았는지 누가 낳았는지 다 알고 있다 이게 자기들. 그래서 옆에 나라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자기도 모르게 이란 같은 적이라고 하고 그때 이야기해가지고 애를 먹었죠. 그 이야기 듣고. 그래서 돈 줘가는 해결 안 되더라 이게. 돈 줘가는. 우리도 너무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가서 지쳐서 취직을 해도 집골이 많아 얼굴가 집 살 엄두도 못 내고 결혼해가 애 평균 과외비가 그 학원비가 평균 150만 원 서울에 평균 작은 겁니다. 그는 그냥 평균이니까 안 시키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150만 원을 하는데 많이 시키는 사람은 1000만 원도 드는 사람이 1000만 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키우나 이게. 이 사회적 간섭을 다 뜯어고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서울이 그렇게 복잡하게 사니까 지쳐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표시 봤죠? 우리나라 우리가 청송 같은데 뭐 의료가 되느냐 유치원이 있느냐 막 이래 묻잖아요. 그거 없어서 아예 못 넣는다 하는데 그러면 그거 다 있는 강남을 왜 안 되나 이게. 병원 다 있고 유치원 다 있고 애들 놓으면 봐주는 사람 돈만 주면 다 있고. 근데 제일 적게 0.5가 안 됩니다. 0.5가. 왜? 의식이 변하고 우리 사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사는 문화를. 돈 안만 줘도 안 된다 하는 게 UAE입니다. 40억 우리 같으면 40억 주면 애 놓겠죠 지금은. 난리 날 건 아니에요 40억 주면은. 그런데 잘 살면은 40억 줘도 소용이 없는 거야. 40억은 안 된다 이런 얘기. 돈 가져오면 안 된다 이 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사는 오늘 이야기하기는 하나 없지만 청송 같은 데 이런 데 와서 하는 여기에서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기에서도 교육도 되고 의료도 되고 병원도 좀 있고 사람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청송도 버스는 무료로 타대요 보니까 무료로 얼마나 잘했어요. 그
돈 3억 5천 차이라 하더라고요. 3억 5천 들여가지고 뭐 공짜로 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장 보러 한 번 갈 거 두 번 가니까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초연금 주면 쓰지도 안 하고 전부 통장에 다 넣어놔버려. 통장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고향에 누가 자살을 했는데 어른 70, 80 다 된 어른이 하도 아파가지고 자살했는데 유서를 써놨는데 이래 써놨어요. 다리 글도 옛날 글이라 글도 여기서 다리도 아프고 수술해도 안 된다 하고 또 최근에 머리도 너무 아프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더 이상 살아봐야 고통이다. 그래서 먼저 간다. 자식한테 써놓은 거야. 먼저 간다. 놀라지 마라. 통장은 베개 밑에 있다. 그래서 그때 막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통장은 베개 밑에 있다. 30만 원씩 받았는 걸 꼬박꼬박 통장에 다 넣어놨어요. 그걸 몸 아픈데도. 그래 살면 뭐하는 얘기야. 그래 살면은 돈도 좀 쓰고 살고 이래야 되죠. 통장은 베개 밑에 있다. 이렇게 베개 들치보를 그 밑에 통장 딱 넣고 놀라지 마라 이랬다. 그래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오늘 뭐 미는 사람 좀 많습니까? 손 들어가지고 미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청성 군수님이 아까 큰 소리 치더라고요. 우리가 먹기 대가 있다 이러면서 땅도 다 사놔고 땅도 다 준비해놨고 먹기 대가 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들도 하여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도 막 또 서로 연락했었더라고요. 서로 연락하니까 제가 여기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어렵지만 군수님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딴 데보다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수가 청송으로 와야 되는 그 당위성이 지사님 옛날에 들어봤을 겁니다. 청송으로 가는 길 영화. 그런 영화 때문에 우리 교도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뭐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혐오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걸 온몸으로 제가 다 견뎌왔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 발생했을 때 동부구치소의 재소자들 우리 교도소로 다 왔잖아요. 올 때 국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지만 우리 항진수 지금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군수님하고 같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라 어려울 때 같이 해야 된다고 그 전부 다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사님 물론 이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꼭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각이라고 이름도 잘 지났어요. 그리고 이런 훌륭한 도의원 보내놨으니까 잘 될 겁니다.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전부 감나라 대천나라 그날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도지사 협의 회장으로서 중앙 공무원들하고 여러 번 부딪혀 보니까 대통령 모시고 회의하는데도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지방에 주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먼저 문을 열고 대학을 우리한테 넘기고 하니까 지금 이조 장관을 그저께 만났더니 야 지방에 진작 줄 걸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걸 처음 봤다 이게. 그래서 법제처장하고 저하고 MOU를 했습니다. 법하고 법령을 지방으로 내릴 수 있는 걸 싹 다 찾아가지고 윤 대통령이 가장 이제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윤 대통령은 미국처럼 해라. 미국은 주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주에서. 연방정부는 외교관계나 국방관계 이런 거 외에는 주정부가 전부 다 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사법권까지 다 보내라. 또 세금 받는 거 소득세를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 소득세를 다 나라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소득세 같은 것도 지방에서 받아가 지방에 쓸 수 있도록 해라. 우리 구미에 포항에 공장이 그렇게만 해도 그 사람들 세금 내는 거 다 중앙에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한테 받도록 해봐라.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용역을 줬고 저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KDI 용역을 주니까 KDI 이 사람들 중앙지역 사람들 서울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재부 말만 듣고 앉았고 그래가 이 사람 못 믿겠다. 우리가 연구팀을 만들어서 우리도 만들고 또 법제처장이 독일 가서 공부한 사람이 독일의 지방 분권이 제일 잘 된 나라입니다.
아까 기획국장이 설명을 다 안 했는데 독일에 이런 16개 장관이 있는데 대학이 100% 다릅니다. 16사람이. 지역이 100%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장관이 같은 도 출신 한 사람도 없고 같은 대학 출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분권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운영을 해야 된다, 나라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작은 문제들인데 이걸 연말쯤 되면 싹 다 받아와가지고 도 단위로 오든지 작은 범위는 군 단위 가든지. 그래서 제가 대통령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소나무, 앞에 있는 낙동강 물 더러워지면 내가 먹지 네가 먹나 이게. 서울에서 먹지도 않는 놈들이 낙동강 관리하고 앉았습니다. 소나무 죽으면 내 손해지 네 손해가 야. 소나무 다 죽고 나면 내가 환경이 나쁘지. 그래도 내가 관리하는 게 더 잘한다. 야. 이 소나무 비려도 되고 이 수변 지역은 없어도 된다. 지난번에 경주하고 포항에 물난리가 났는데 하천이 10,000제곱미터 넘으면 환경부에서 관리합니다. 저들이 하천 바닥을 끌으려고 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경주에 막 화상 높이가 하천 바닥이 강둑하고 비슷해요. 아버지도 안 하고 꼽혀치는 거야. 아버지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권한을 내놔라. 하천이 하구가 높아지면 하상이 높아지면 물이 오면 넘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미리 끌고 내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하는 거야. 10,000제곱미터 해봐야 3,000평입니다. 3,000평. 하천 3,000평 얼마 안 돼요. 그걸 저희들이 권한을 가졌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싹 다 찾아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당장은 안 되더라도 기다리고 또 농민이 일반 도시 근로자보다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도 농민이 도시 근로자들보다는 잘 삽니다. 왜? 도시 근로자나 농민은 똑같이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농민이 더 많이 일을 할지 모릅니다. 이 농업 자기 주인이니까 자기의 시간 제한도 없잖아요. 아까 사과 농사 짓는 사람 1년 내에 일한다 하더라고요. 도시 근로자는 주어진 주 40시간 보너스에도 52시간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소득은 70%밖에 안 됩니다. 농민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이 70%. 도시 근로자는 좀 더 버니까 세금도 냅니다. 농민은 또 여기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데 세금 10원도 안 냅니다. 그러고 쌀값 내려간다, 무슨 값 내려간다, 속값 내려간다 하면 정부가 가서 데모합니다. 또 돈 내놔라 하면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선은 개인별로 돌아가는 농사 땅이 적습니다. 나는 도시 근로자나 농민에 똑같이 일을 하면은 농민은 내 땅을 있잖아, 땅. 땅만큼은 더 벌어야 되는 거라. 똑같이 일하는데 땅만큼은 더 벌어야 돼. 다른 나라는 땅만큼 더 법니다. 우리는 땅을 놔두고도 소득이 적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때는 90%가 됐는데 도시근로자 지금 점점 내려가 70%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농업 대전환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 첫째로 규모가 적습니다. 네덜란드는 32헥타를 하나페아 농사를 지어요. 32에 10만 평입니다. 우리는 1.5헥타가 안 돌아갑니다. 지금 한 3, 4천 평, 4천 평 돌아갑니다. 4천 평. 그러니까 규모가 적어서 경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계로 다 해야 되는데 기계값이 너무 비쌉니다. 기계로 다 해야 돼. 그런데 규모가 작으니까 기계를 갖다 놔도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돌아서면 기계 또 소독해야 되고 또 나무 땅이고. 그래서 이것을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야 돼. 그 여기 현수면에 뭐 어느 동네 앞 동네 가면 뜰 전부 다 땅 다 내놔라.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를 해서 116헥타 이런 모아가지고 한 30만 평씩 모아서 이거를 몇 사람이 짓는 거예요. 기계로. 그러면 지금 혼자 지니까 이모작을 거의 못합니다. 땅을 놀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모작. 그러게 나락 심는 논에 콩 심고 양파 심으니까 가격이 5배. 5배. 그리고 기계로 농사 지니까 거의 할 일이 없어요. 큰 트랙터 가지고
파종 기계가 파종하고 또 수확할 때 수확 기계로 수확하고 그 일거리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과학 영농, 규모화, 기계 영농 이래 바꿔야 돼요. 그러면 농민 소득이 적어도 2배 올라갑니다. 적어도 많게는 5배 올라가고 그런 나라로 바꾸자. 그것이 농업 대전환. 그래서 많이 생산되면 어떻게 하느냐? 수출해야지 수출. 그래서 방금 그 문제도 필수 농기계, 필수 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거를 당분간은 대전환하기 전까지는 우리 농림국장 어떻게 하나? 우리 저 도청에서 온 국장들 다 일어서 보세요. 우리 저 농업국장이 필수 자재가 뭐지 어떻게 하는 게 조례로 만들면 어떻게 하는? 어떤 법령의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재도 저희 1년에 농정 예산이 1조 7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중에 한 3천억 정도가 필수 농자재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방금 건의하신 어떤 필수 농자재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사님께 오히려 농업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달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지난해 이제 1조 예산을 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업 규모는 농업 예산 규모는 더 키워나가고 우리 신영광 의원님께서도 의회에서 농정 예산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농정 부분 예산은 축소되지는 않는다. 더 늘어나간다고 항상 말씀하시니까 내년 예산도 더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농자재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 전체 조례 중에서도 지원하는 범위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검토하도록 상의하러 오십시오. 예. 하여튼 저는 뭐 해돌락하면은 시군에서 해돌락하는 걸 다 해줘라. 도지사가 가진 권한을 다 내놔줘라. 그거는 뭐 틀림없이 해드리는데 권하기는 천년 가는 집들을 지어가지고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 예. 공직자와 청송군의 청년들이 거의 안동 나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동 용산이 청송군의 월막 1, 2, 1위가 있습니다. 안동은 용산 보고 월막 청송군 월막 3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청년 공무원들이 다 지금 청송에 집이 없어서 다 지금 안동을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에 밤이 되면 청년이 없습니다. 왜? 첫째 없는 이유가 뭐냐? 당장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소방서가 들어오고 교육, 경찰, 이 젊은 공무원들 청송 오면 원룸을 못 구해서 안동 나갑니다. 그래서 오직에서는 안동시 용산 보고 월막 3일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해지를 좀 시켜서 청년들이 청송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꼭 좀 참고해 주시고. 하긴 애가 이걸 풀어주면 깜방 가나? 뭐 깜방 안 간다 하면은 무조건 저 사인 애가 풀어드릴 테니까. UCT 관련해 갖고 저하고 제 소관상님이라서 저는 뭐 우리 아까 박성수 국장님 말씀하실 때 충분하게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 건물분에 대해 갖고 우리 참 지사님 의지와 우리 윤경희 군수님 뭐 다 의지로 이게 참 UCT가 여기까지 뭐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 대해 갖고 나중에 건물분에 대해 갖고 지방 자치단체는 사실 이 운영비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운영비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 국장이 설명을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노후에 건물을 지어야 되고 연구소하고 연구소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 장비하고 운영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기에 들어오는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가져오신 교육부 권한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들어와서 여기에 계신 우리 제핏이나 바이날이나 교촌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 인력 양성비하고 연구비는 저희들이 25년부터
저희들이 받는 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 하는 것은 땅하고 건물입니다. 땅하고 건물 중에서 땅은 청송에서 내놓으셔야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구 소멸 자금으로 5대5로 하는 부분과 또 그다음에 정주 여건 학생들이 왔을 때 아니면 기업인들이 왔을 때 정주 여건은 인구 소멸 자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클라이 가르텐 사업으로 아주 명품 주거를 하는 걸 1차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항로화 연구소 본원이 오게 되면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하고 군이 5대5로 내야 된다는 부분이고, 다만 이게 이제 획기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가톨릭대하고 저희 기업들하고 그 남원길 교수님하고 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공모 사업을 한 150억 정도로 하게 되고, 지사님이 우동기 위원장님하고 해서 국가 공모로 저희들 기업들과 함께한 RFP를 써서 받아와서 한 7년 정도를 하고, 그 외에 연구비하고 인력 양성비는 저희들이 25년부터 교육부 권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1,5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 예상되는 돈으로 대학과 함께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산업 인력을 전적으로 지원 드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부족하면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도시 근로자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바꿔서 더 잘 살도록 해야 되지. 이거 뭐 몇 프로 올리라 하는 그 해답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도움이 청송에 20억 올리도록 하면은 우리가 22개인데 400억을 똑같이 올리도 400억 올린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 국장님하고 우리 도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적답 드리기는 곤란하고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4군데 만들었는데 스마트팜 밸리를 만들어서 그 500평씩 1000평씩 나누어져서 청년들이 농사지가 소득을 내는 그런 형태인데, 봉화에서는 직접 봉화군에서 땅을 인수해서 한 4헥타 정도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청년한테 임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송도 청년들 위한 스마트팜 밸리 한 5헥타 정도, 5헥타 하면 제가 이제 농협 보고 장 이야기가 5헥타 하면 150억 들거든요. 그 스마트팜 만드는 데만. 그럼 5헥타 땅값하고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해라, 농협에서. 농협 본부장, 지부장 오신다 이게. 투자를 해라. 빌리 주지 말고. 그래서 외국에 보면은 투자해놓고 10년 만에 다 받아가요. 소득 나는 거를. 그럼 10년 후에는 그 사람들 돌려주는 거야. 그런 형태로 안 하고는 자기가 뭐 200억을 어떻게 빚내가지고 빚 갚고 뭐 하겠나 이야. 농협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럼 봉화에 지금 최근에 한 4-5헥타 지금 모아서 아주 허름한 땅, 좋은 땅 살 필요 없어요. 스마트팜은 돈 아주 싼데 그런데 만들어서 어차피 자기 땅 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식물 재배하는 다른 수경 재배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도에서도 좀 같이 보태가지고 청년들 좋은 이야기예요. 청년들 땅 못 사니까 빌리가 우선에 하고 1년에 한 5천만 6천만 원 벌어서 못 와가지고 또 조금씩 사고 그래 할 수 있도록 농협도 좀 잘해주세요. 알았죠? 농협 잘 안 돼. 아무리 이야기해도 회장한테 몇 번 이야기했어 내가. 농협에서 돈 빌려줘가 고리대금 업자 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이게야. 투자를. 무슨 말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수도권이 저렇게 비대해진 거예요.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해가지고. 제가 도지사님 절실히 느끼는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해서 저런 도시를 만들었고, 물론 국가적으로는 대기업과 수도권을 발전시켜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가는 나라가 됐는데, 그 이면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출산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살률, 자살을 얼마나 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저는 20, 30대는 선진국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은 선정이 우리는 태어났을 때 밥을 못 먹었어요. 손님 오면 우리는 맨날 쫓겨나갔습니다. 손님 오면 야 나가 시끄럽다 나가 놀아라. 요새 애들은 손님이 그러면 애들이 제일 주인이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런데 그 여자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조선.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헬조선이라고 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놨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또 지방시대를 안 열면은 초119가 안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내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방시대 안 열면 초119가 안 된다. 더 이상 우리 발전 없고 후퇴합니다. 지방시대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 만들어서 청성에도 사람이 버글버글하고 여기도 먹고 살고 당당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청송 파이팅! 청송 최고도 한번 하겠습니다. 청송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